선조실록 91권 선조 30년 8월 27일 을리오 세 번째 기사 1597년 명만역 25년 상이 그 길로 오 부총을 찾아가 접견례를 행하고서 예단을 정정하자 총병이 말하기를 지방이 모두 전파되어 한 가지 물품도 백성에게서 취하지 않는 것이 없는 이 때에 찾아오신 성인만도 감사한데 어떻게 물품을 받겠습니까? 하니 상이 말하기를 작은 성의를 표하는 것이니 물리치지 마시오 하였다. 선조실록 91권 선조 30년 8월 27일 을리오 네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남원에서 한번 패하자 양호가 저절로 계산되어 백성들은 놀라 흩어지고 도로는 불통되었으며 감사는 단지 하인 몇 사람만을 거느리고 있는 상태에서 정탐하는 일도 이미 끊어졌고 장계조차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적병이 박두에 와도 조정에서는 정보를 얻을 길이 없고 단지 장황한 당보만 의지하기 때문에 인심이 더욱 놀라 의욕을 사고 있습니다. 아무리 무신을 보내 정탐한다 해도 전파된 소문만 전해오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니 매우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선정관 중에서 계략과 담력이 있는 자를 엄밀히 가리어 계속 근마하여 내려보내되 성화같이 왕래하면서 기필코 적진을 직접 살펴보고 그 실정을 보고 하도록 하소서. 충청감사 정윤우는 연령이 많아 정력이 이미 쇠퇴했으므로 통솔 능력이 없고 이를 당하면 망연자실할 뿐 아니라 일반 문서도 제대로 처결하지 못하니 기무에 대한 책응을 감당할 만한 인재가 결코 못 됩니다. 그리고 몸이 비둔하여 치구도 못해. 적병이 이미 경내에 접근하여 온 도가 계산되었는데도 정탐에 관한 보고 등의 일이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더구나 전수하는 데 힘쓰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위급한 이때 방백의 막중한 임무를 하루라도 무능한 자에게 맡길 수 없으니 파직하시고 후임자를 오늘 내로 시급히 선발하여 보내소서. 진이 현령 정응탁은 정무를 하리에게 맡기고 자기는 오로지 재물을 모으는 데만 급급하여 백성의 소송에 마음을 써서 공정한 판결을 하지 않고 오히려 가혹한 형을 가하기까지 하여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지 못하게 하므로 온 경내가 떠들썩하게 비난하고 결국엔 흩어져 도망하는 자들이 속출하고 있으니 이러한 사람은 하루라도 관직에 머무르게 하여 더 이상 민폐를 끼치게 할 수 없습니다. 파직을 명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랜대로 하라. 충청감사에 대한 문제는 서서히 결정하겠다 하였다. 선조실록 91권 선조 30년 8월 27일 을리오 다섯 번째 기사 김찬월 의정부 우참찬으로 이호민을 예조판수로 정곽적을 승종원 두승지로 우준민을 좌승지로 김신원을 우승지로 권희를 좌부승지로 박승종을 우부승지로 여우기를 사관은 정은으로 강홍립을 시강원 설서로 삼았다. 선조실록 91권 선조 30년 8월 27일 을리오 여섯 번째 기사 상이 별전에 나아가 주 천총을 접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천조가 대군을 재차 발동하여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심으로 인해 대인께서 우리를 위해 멀리 와 주시게 되었으니 황은에 감격하여 말할 바를 모르겠소이다 하니 천총이 말하기를 고마우신 뜻에 감사드립니다 하였다. 상이 황은이 만극하다고 말하면서 예단을 증정하니 천총이 말하기를 경리의 법도가 매우 엄중하니 어떻게 감히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양하겠습니다 하고 읍하고 나왔다. 선조실록 91권 선조 30년 8월 27일 을리오 일곱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국사가 위급한 이때에 내외 관원들이 앞을 다투어 밤중에 도망하여 목숨만 구차하게 보존하려는 자가 많으니 인신으로서의 의리가 땅을 쓴 듯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법조를 분명하게 세워서 더욱 은금하지 않으면 수일 안으로 도성이 모두 비게 될 우려가 있으니 매우 통분할 일입니다.
법사로 하여금 각사의 관원을 서둘러 조사하게 하여 맡은 바 관직을 버리고 도피하여 출사하지 않는 자가 적발되면 모두 사판에서 삭제하여 영원히 서용하지 못하게 하고 조당에 성명을 게시하여 신하된 자의 경계로 삼게 하며 이속이나 하인배일 경우에는 절도의 군사로 충원시키는 일을 승전을 받들어 시행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아랜대로 하라고 하였다. 선조실록 91권 선조 30년 8월 27일 을리오 8번째 기사. 사무가 아뢰기를 남원이 패몰된 뒤로 양호의 백성이 소문만 듣고도 모두 분산되었을 뿐 아니라 여러의 수령들도 도피한 자가 곳곳에 속출하여 직로의 수백 리가 모두 무인지경이 되었습니다. 전수하는 계책은 다만 주국군만을 바라보고 있을 뿐 우리나라 장사 중에서는 한 사람도 내려간 자가 없으니 인심이 어떻게 안정되겠으며 중국 장수는 누구와 협력하겠습니까? 이제 평안도와 항해도의 병력이 서울로 집결하고 있으니 그 중에서 날쌔고 용감한 군사 수천 명을 뽑고 또 서울에 있는 포수와 살수를 선발하여 일진으로 합쳐 편성한 다음 대장 한 사람이 거느리고 급히 전진하여 전주와 공주 사이에 주둔하고서 형편에 따라 적의 진로를 차단하고 때로는 공격도 하는 계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사설을 생각해 볼 때 조금도 시간을 지체할 수 없으니 비변사로 하여금 시급히 논의하여 조처하게 하소서. 서울을 지키려면 우선 장강을 지키는 것이 오늘날의 상책이니 상류를 수비하는 일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충주 이하와 원주 이상의 한강 유역을 방어할 여러 가지 기구가 형편없이 갖추어지지 않았으니 매우 한심한 일입니다. 별도로 어사를 파견하여 빨리 달려가 시급히 살펴보고 또 엄중히 단속하여 상류의 형세를 엄중히 하도록 하소서. 지금 충청 감사의 장계를 보건대 공주, 이산, 은진, 세 고을의 수령들이 모두 도망하여 거처를 알 수 없다는데 이처럼 위급한 때 한고을을 지키는 신하로서 관직을 위하여 죽는다는 의리는 생각지도 않고 먼저 도망하여 백성의 본보기가 되었으니 매우 통분할 일입니다. 속히 나국하여 정죄할 것을 명하소서. 급제 이 광은 지금 죄인 명부에 기록되어 아직껏 서용하라는 명이 한 번도 없었으니 대신이 의논하여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해조에서는 사유를 갖춰 개품하여 의망에 대비토록 했어야 하는데 지난번 전라 병사를 차출할 때 곧바로 의망하여 마치 죄 없는 자처럼 처리하였으니 매우 형편없다고 하겠습니다. 병조 당상을 추구하고 생낭청을 파직하소서 하니 상이 아랜대로 하라고 하였다. 선조실록 91권 선조 30년 8월 27일 을리오 9번째 기사. 미시와 진시에 하늘 한복판과 북방에서 천둥이 울리고 번개가 쳤다. 선조실록 91권 선조 30년 8월 27일 을리오 10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상께서 직임을 버리고 도피한 수령에 대해 왜 중률로 다스려 효시에서 징계를 하지 않는가? 만약 이대로 버려둔다면 어떤 일도 이룰 수가 없을 것이다. 상세히 살펴 시행하라고 정교하셨습니다. 수령으로서 직임을 버리고 도피하는 것은 지극히 가슴 아픈 일이니 그 중에서도 정범이 더욱 심하자는 중률로 다스려 효수함으로써 대중을 경계시키라고 각도의 순찰사와 도원수 그리고 채찰사에게 알리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윤허한다고 하였다. 선조실록 91권 선조 30년 8월 28일 병술 첫번째 기사. 왕세자가 아침 문안하다. 선조실록 91권 선조 30년 8월 29일 정해 첫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진유격 접방관 이 흐른 예 서계를 보건대 헛소문이 퍼지자 백성들이 흩어져 떠날 뿐 아니라 도피한 수령도 많아 진위 이남에는 밥짓는 연기가 끊어졌으며 중국 군사가 관구를 부수고 침탈을 자행하는 것이 병난을 겪은 것보다 더 참혹하다고 하였습니다. 지방을 지키는 관원으로서 직무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라는 의리는 생각하지 않고 단지 목숨만을 구차하게 보존하려는 계책을 생각하여 적이 가까이 오기도 전에 곧바로 관구를 버리고 다시는 돌볼 뜻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 매우 경악스러운 일입니다.
경기와 충청 두 도의 감사로 하여금 각별히 단속하고 보호하게 하는 한편 고을마다 식견이 있는 품간을 선정하여 향소로 삼아 수령을 보좌하고 이민을 통속해 하여 관부를 마음대로 이탈하지 못하게 하고 그 중에 혹 수호를 소홀히 하여 배몰케 한 자가 있으면 도피죄로 다스리되 수령과 향소를 똑같이 처벌하소서. 흉적이 재침한 뒤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감히 용기를 내어 적에게 대항하지 못했는데 호남의 경우는 이미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영남의 여러 장수들은 누차 적의 수급을 베어 바치는 등 비록 대처한 일은 없다 하더라도 토적의 뜻이 있는 것은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번거로움을 따지지 말고 첩보가 도착되는 대로 총독과 격리의 아문에 자보를 보냈어야 했는데도 근래에 잠언 소홀하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어 마침내는 격리로부터 자보를 속히 보내라는 독촉까지 받았으니 매우 온당치 못합니다. 지금부터는 승첩을 올릴 때마다 적의 귀를 베었거나 목을 베었거나를 막론하고 일일이 자문으로 치부함으로써 제장들이 계속해서 적을 토벌하고 있다는 뜻을 알게 하소서 하니 상인 모두 아랜대로 하라고 하였다. 선조실록 91권 선조 30년 8월 29일 정해 두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행 대사원 김천은 근래 대간이 가속을 먼저 피난시킨 조사들을 논핵하여 채직시키기도 하고 추구를 당하게 하기도 하였는데 나 역시 먼저 가속을 피난시킨 죄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지평 남이공을 출사하여 외지에 있을 때 노모와 처자가 이미 성을 빠져나갔으니 가속을 먼저 피난시킨 죄를 나 또한 면할 수 없다는 이유로 모두 이념하고 물러났습니다. 근래 가속을 먼저 피난시킨 사대부들은 모두 논핵을 당했으니 과연 본직에 그대로 있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본인이 외지에 있는 상황에서 가속이 피난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별로 비염할 사유가 되지 않으니 대사원 김천은 채차하고 남이공은 출사하도록 하소서. 김계세가 걸직했다는 일은 하인으로부터 구전되어 나온 것으로 순검이 적발한 걸직의 죄와는 동일한 것이 아니므로 다른 류를 적용하였는데도 상께서 하교하신 뒤에 신들이 사피에다가 출사해 보건대 정운이 사유를 갖추어 개품하고 처리했으나 그 공사를 그대로 본부에 방치해 두어 마치 다시 조율케 하려는 듯이 보이게끔 하였으니 매우 잘못되었습니다. 색승지를 추구하소서. 봉사하는 사람을 대간으로 의망하는 것은 고례가 아닙니다. 그런데 난리가 난 뒤로 혹 대간으로서 봉사에 나가는 자가 있을 경우에도 상께서 특별히 파견하시거나 대신이나 대간이 요청해서 하였던 것으로 해조에서 바로 대간을 청해서 의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간 유역을 단속하는 어사를 차출할 때 이조가 시임 대간을 곧바로 의망하였으니 매우 잘못되었습니다. 당상과 당청을 모두 추구하고 어사를 다시 자임하소서. 국가가 수년 이래로 무사를 널리 취하며 포수와 살수를 많이 양성하였는데 위급한 경보를 듣자 적과 한 번도 교전하지도 않고 서로 이어 도망하였으니 나라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군유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 정상이 매우 통분스럽습니다. 또 원수와 양남의 제장에게 유지를 내려 진중 출신의 무사 중에 포수와 살수로서 도망한 자들을 일일이 조사하여 명부를 작성 계문한 뒤에 회사로 하여금 체포하여 효시함으로써 군정을 엄습하게 하소서. 북부 참봉 정응성은 접대 도감 낭청으로서 술에 취해 노기를 폭발한 나머지 자기 노복으로 하여금 도감의 하인을 결박하게 하고 자신이 손수 구타하는 등 폭행을 저질러 듣는 이로 하여금 심히 놀라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의관의 체면을 크게 손상시켰으니 파직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김찬을 채차하고 남이공을 출사토록 하는 일은 아랜대로 하라. 승기를 추구하는 일에 대해서는 대간이 출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사이에 미처 처치하지 못했던 것인데 어찌 추구까지 할 수 있겠는가? 국가의 일이 많은 이때 대간이 봉사로 나가면 안 되는가?
개차하고 추구하는 일은 할 수 없다. 그 나머지 일은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91권 선조 30년 8월 29일 정해 세 번째 기사 이헌국을 대사원으로 삼았다. 선조실록 92권 선조 30년 9월 1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상위 정릉 등 행궁에 있었다. 선조실록 92권 선조 30년 9월 1일 무자 두 번째 기사 비만기로 일렀다. 우리나라가 태만한 것이 습관이 되어 느슨하게 부진해진 나머지 온갖 일을 처리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으로서 나를 허물한다면 내가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달갑게 여기겠지만 연락한다고 칭하며 사실 이외의 죄를 덧붙이기까지 하는 것은 죽어도 승복할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 형 군문의 자문을 보니 몹시 분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중국과는 책망이 날마다 이른다 해도 여기서는 대처할 형편이 못 되니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오직 죽고 싶을 뿐이다. 다만 형 군문이 세자를 하도에 내보내려고 하면서 이러저러한 말을 하였는데 이것은 대단히 기쁜 일이다. 만약 이를 인하여 자문을 보낸다면 말을 잘 만들어 이르기를 속히 모에게 왕위를 물려주면 충분히 인심을 수습하여 태만함을 진작시킬 것이다. 대인이 만약 왜 노를 평정하고 우리나라를 편안하게 해주려면 이러한 조치가 아니고서는 좋게 할 수가 없다고 하라. 이 기회야말로 참으로 놓쳐서는 안 되니 바라건대 여러 경들은 명쾌히 결정하여 속히 시행하라. 이것은 국가 종사를 위한 계책이니 비변사에 말해주라. 선조실록 92권 선조 30년 9월 1일 무자 세 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 이영순이 치게 하였다. 전사 강클이 와서 보고하기를 황석 산성에 달려가 패물한 상황을 살펴본 결과 본성이 함락당한 것이 확실했다. 성중 사람들로서 피살된 자와 죽은 노약자 총 100여 명이며 서문 밖에서 피살된 사람의 수요도 많았다. 본성에 다시 들어가 겨우 살아난 사람과 서로 만나 함락당한 이유를 물어보니 이달 17일에 수요를 셀 수 없이 많은 외적이 올라와 성을 포위하였는데 여러 산의 봉우리마다 진을 치고서 무수히 포를 쏘아대며 사경에 함몰되었다. 사람들이 도망하여 달아날 때 초목이 우거진 곳에서는 앞을 내다볼 수 없어 외적을 만나 피살된 사람도 많았다. 아는 형감은 남문을 지키다가 피살되었으며 김해부사는 성을 넘어서 도망하여 갔는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다. 당초에 부사가 백성과 약속하기를 비록 죽을지언정 성중에 앉아 있겠다고 하자 백성들은 그 약속을 금석처럼 믿고서 성중으로 들어가 있었다. 그런데 외적들이 쳐들어오자 먼저 달아나 버려 온 성중 사람들로 하여금 그 기미도 모르고서 모조리 외적의 손에 함몰되게 하였으므로 사로잡힌 사람들의 족속들이 통분하게 여기지 않은 사람이 없다. 김필동은 외적이 성을 넘어오기도 전에 김의 사람 20여 명을 인솔하고 몰래 성을 빠져나가 외적에게 투항하였다. 아는 현감은 머리를 베어갔고 그 이외에 피살된 사람은 코를 베어갔으며 나머지 생존한 백성은 성을 탈출할 즈음에 낙상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다. 목격한 바가 참측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선조실록 92권 선조 30년 9월 1일 무자 네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곽주는 지키는 곳을 떠나지 않고 싸우다가 외적에게 살해당하였으니 마땅히 보장하여 순절한 신하를 권장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백사림은 성을 넘어 도주하였으니 본시 거기에 대한 죄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실정을 다시 조사하여 빨리 치게 하도록 한 뒤에 처리해야 합니다. 이런 사연으로 최찰사 도원수 순찰사에게 행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92권 선조 30년 9월 2일 기축 첫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었다. 삼가 어제 비만기를 받고서 가슴을 치며 몹시 통분한 심정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태만하여 진작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신자들의 성의를 제대로 봉숭하지 못한 소치입니다.
날마다 연락을 일삼았다고 한다는 말은 실로 터무니없는 말인데 자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덮어씌우니 그 부끄럽고 통분한 마음이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 대체로 중국 장수 자신이 제대로 외적을 당해내지 못하고서 허물을 전가한 데가 없게 되자 잘못된 일을 대부분 우리나라에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가 이제 남을 의지하여 스스로 보존하고자 하는 처지이기 때문에 일마다 모두 감수하면서 스스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또한 사세가 그러한 것입니다. 옛날부터 남에게 병력을 빌어 수복을 도모함에 있어서는 수치를 참고서 이를 성사시키려고 하지 않은 자가 없었으니 지금 어느 결혈에 저들과 변론하겠습니까? 말단에 분부하신 것에 관해서는 결코 이런 시기에 그런 내용으로 자문을 보내 더욱 난처한 일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삼가 바라건대 다시 성념을 가하여 되도록이면 널리 포용하여 왕래하는 문서사에 비록 책망하는 말이 있더라도 수작하는 즈음에 절대로 규각을 노출하지 말고 온순하게 받아들이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여 저들로 하여금 그 끝을 볼 수 없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근무입니다. 신들의 구구한 생각이 이와 같기에 감히 아뢰입니다. 선조실록 92권 선조 30년 9월 2일 기축 두 번째 기사 호조가 아뢰기라. 경리가 내일 들어오면 필시 각도의 양향의 수목에 대하여 묻겠기에 지금 성책하였습니다. 전월에 군량을 써서 보낼 때는 회감한 회계 액수로 계좌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으니 경리가 두루 적간하여 문부에 더 기록해둔 것이 많이 있다고 하기에 형편상 부득이 실존 회계 액수대로 성책하였습니다. 대개 전라도를 제외한 서울 및 7도를 합쳐 쌀이 총 22만 8,242석이고 콩이 22만 9,054석이고 비잡곡이 총 48만 6,755석입니다. 숫자의 총계는 이와 같지만 그 중에 민간의 식량과 종자에 해당되는 곡식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뜻을 임시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92권 선조 30년 9월 2일 기축 세 번째 기사 경리 접판사 이덕경이 치게 하였다. 소 안차리 신을 불러 조그만 종이 쪽지를 꺼내 주었는데 대개 우리나라로 하여금 강화하도록 위협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당신 나라는 사세를 헤아려 보지도 않고 다만 중국 병사가 와서 싸워주기만을 바라고 있다. 싸워서 이기더라도 그 3년 안에 반드시 망할 것이며 이기지 못하면 화가 눈앞에 닥칠 것이다. 하면서 괴롭게 회보를 재촉하였습니다. 예신이 급히 써주기를 우리나라가 이미 위태로와 망할 지경에 이르렀는데 스스로 보존할 계책을 어찌 깊이 생각하지 않겠는가. 지금 왕경을 통하여 다시 과군에게 전달하겠다 하니 안차리 이것을 보고는 몹시 성내어 꾸짖기를 개 같은 놈이 또 결론을 내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는구나. 나는 앞으로 다시는 조선의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 하였습니다. 되게 전년에 신무씨가 통신사로 보내도록 요구하는 일로 서울에 왔을 적에 신이 명을 받들고 찾아와 그와 문답하였는데 신무씨가 신의 마음씀이 형편없다고 여기어 상께 진달하는 개첩에 폐악스러운 말이 많았는데 모가 대사를 강력히 저지한다고 하였습니다. 16역 일행 및 두 중국 사신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는데 유경 역시 그 대단히 불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평양으로 돌아와 안찰과 밤낮으로 서로 대하며 은밀히 말하면서 매이야 이 일로 신에게 협박하니 지극히 통분하고 놀랍습니다. 선조실록 92권 선조 30년 9월 2일 기축 네 번째 기사 청도 경락 군문 및 경리조선 군무 도찰원에 자문을 보냈다. 조선 국왕은 남원의 함락당한 연유를 조사하여 보고합니다. 양총병의 군수 통사 박의성이 남원으로부터 달려와 말하기를 성이 함락될 때에 총병은 100여기를 대동하고 여러 겹의 포위망을 뚫고 빠져나갔다. 본도의 병, 마사, 이, 복남, 별장, 신호, 구례, 현감, 이, 원춘 등이 성안 길거리에서 싸우다가 지탱하지 못하여 총병 사후, 정, 기원, 부사, 임현, 판관, 이, 덕혜, 통관, 이, 춘란 및
관군들과 더불어 총 700여 명이 모조리 피살되었다 하였습니다. 한산이 함락된 이후로 분명히 서울을 곧장 공격할 기세가 있기에 배신 이원익은 성주에 주둔하여 추풍령, 조령, 중령을 막고 권율은 고령에 주둔하여 좌우도를 절제하고 동서의 강로를 수비 차단하게 하였는데 중간의 정로가 왜적들로 가득 차 소식이 두절됨으로써 어느 성이 포위당하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당직이 멀리 천리 밖에서 아무리 발을 구르며 부르짖어도 형사가 서로 미치지 못하겠기에 전라 병마사 이봉남 방어사 오응태 등으로 하여금 본도의 병사들을 거느리고 달려가 구원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응태는 새로 방어사에 임명되어 병사들을 미처 모집하지 못하였고 오직 이봉남만이 정예병 1,000여 명을 거느리고 적진을 뚫고 쇄도해 들어갔는데 성 안으로 들어감에 이르러서는 거느린 병사가 겨우 700여 명이었습니다. 중국 병사들과 협조하여 항전하다가 끝내는 화살이 떨어지고 힘이 다하여 마침내 함몰됨에 이르렀습니다. 성에 가득한 시체가 모두 중국 사람으로서 2억에 구원 나왔다가 칼날에 목숨을 잃게 되었으니 당직은 가슴을 치고 눈물을 뿌리며 침식을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이에 유사에게 명하여 단을 설치하고 치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모두가 당직이 번병의 방어를 잘못하여 5년 동안이나 부진한 나머지 중국의 병사를 재차 수고롭게 하여 머나먼 외국에서 싸우며 지키게 한 데서 연유한 것으로 죄가 참으로 자신에게 있어 어떻게 스스로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기원은 하찮은 마음의 정성을 가엽게 여기고 우리나라의 쇠약함을 양찰하여 미급한 점을 굽어 용서하여 곡진하게 구제해 주시면 더 이상의 다행이 없겠습니다. 선조실록 92권 선조 30년 9월 3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상이 개첩을 지어 손수 써서 봉합하여 정원에 내려보내면서 이르기를 이 개첩은 승지가 몰라서는 안 되니 사관으로 하여금 등서하도록 한 뒤에 도로 드리라 하였는데 그 개첩에 이르기를 과인이 외람되게 용렬한 사람으로서 과분하게 황조의 거룩한 명을 받아 동쪽 번방을 지킨 지 20여 년 동안에 밤낮으로 공경하고 두려워하며 황제께 충성하는 정성만 간절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외주인 역적 병수길이 몹시 흉악하여 10몇 년에 우리나라에 사람을 보내 무도한 말로 협박하였습니다. 그래서 과인과 모든 신하들이 머리를 싸매고 마음 아파하면서 의리에 의하여 그를 거절하였는데 마침내 흉악한 칼날이 빈틈을 타고 진입하여 종사를 불사르 지르고 백성들을 도륙하는 결과를 빚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 기세를 당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과인은 몸 하나 의탁할 곳이 없어 그저 중국의 곁에 나아가 죽고만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스러운 천자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 대인들이 노고하여 병사를 동원하여 구제하게 됨을 힘입어 오늘날이 있게 되었으니 황은이 하늘처럼 만극하여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였습니다. 다만 과인은 천성이 본래 혼미하고 용렬하며 어려서부터 병이 많았는데 난리를 겪은 뒤로부터는 고질병이 날로 깊어져 기임을 감당할 수 없으니 안타깝고 절박한 심정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사퇴할 뜻을 해마다 여러 신하들에게 강력히 말하였지만 되지 아니하여 그저 구차스럽게 지금까지 왕위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어디에도 하소연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대인이 우리나라에 왕림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나름대로 조그만 정성을 이룰 수 있는 시기라고 기뻐하였습니다. 대인이 만약 외적을 평정하고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하여 공명을 죽백에 남기고 영원히 번방을 튼튼하게 하려면 이 조치가 아니고서는 좋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과인이 아무리 우매하다고 하지만 이 어찌 감히 1호라도 자신을 위하여 도모할 리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중국과 우리나라를 위하는 개척일 뿐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대인이 특별히 가엽게 여기시어 하찮은 정성을 굽어 살펴 과인을 용렬하고 고질병이 있는 정사에 대해서 중국 조정에 속히 주달하여 사퇴하도록 빨리 허락하여
있게 해주면 비록 구렁에 넘어져 죽을지라도 한스럽게 여기지 않고 죽을 수도 마땅히 대인을 위하여 결초보은하겠습니다. 몹시 안타깝고 절박한 심정을 가눌 수 없어 간곡히 기원하는 바입니다.